여러분의 마음 챙김이 신박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이제 사연을 공개하면서 여러분의 얼떨결에 마음 챙김이가 됐는데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사연 읽다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우리 직원들 생각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저는 좀 오지랖도 넓고 공감 능력도 높아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진짜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올바른 태도, 올바른 사고방식,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인제 제가 막 손실 본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 어떤 영상 중에 하나인데 댓글이 달렸었는데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검색으로 해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삭제된 것 같은데 버그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쓰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영상에 인제 어떤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의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재구성해서 말씀드린 건데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따봉도 몇 개 눌렸었어요. 그냥 내용은 이랬었습니다. "20대 때 번 돈, 모은 돈 모두를 작년 9 월경에 카카오와 네이버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손실이 나서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 박사님?" 이런 댓글이었어요.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 월을 이렇게 네이버랑 카카오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때는 주식 가격이 얼마였나 얼추 보니까 한 30% 손해가 나셨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보다 더 많이 난 분들도 많죠. 뭐 너무 괴로우시겠죠. 만약에 막 1억 정도 모았는데 거기서 3천만 원을 30%면 3천만 원 손해인데 젊은 나이에 거의 연봉에 세후 연봉에 거의 맞먹는 돈을 손실을 이 짧은 기간에 봤으면은 음 너무 괴롭겠죠. 최근에 뭐 급락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인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신 박사님 이런 분명히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거기에 선택에 따른 결과는 다 여러분이 떠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선 이래라 저래라 결정을 드리기보다는 그 이전에 선택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랑 네이버를 왜 사셨나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오를 것 같아서 샀다면은 진짜 그거는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게 진짜 이유의 전부면은. 그럼 진짜 그 도박이랑 다를 게 진짜 하나도 없지 않나요? 그 돈 놓고 돈 먹기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그 밑에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를 걸 기대하고 샀지만 왜 오를 거를 기대했냐?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를 선택을 한 거겠죠. 근데 좋다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그 회사를 진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셨으면은 그 사의 일부분을 주식으로 사신 건데 그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고 네이버랑 카카오를 사신 건데 그러면은 인제 뭐 30% 40% 이렇게 빠졌잖아요, 주식이. 그러면은 그 회사의 진짜 능력치, 그 회사의 가능성 이런 게 30% 40% 없어진 건가요? 저는 아무리 이게 주식이 떨어져도 네이버랑 카카오 정도면은 뭐 문제가 최근에 뭐 이슈되는 것도 있긴 했지만 그 회사의 역량이 30% 40% 사라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뭐 매출이 제가 매출 정확하게 안 봐서 모르는데 30% 40%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투자자의 심리가 빠져서 말 그대로 주식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 저는 그 주식을 사고 파는 선택은 그 여미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다른 분들도 몇 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확신이 없어지면은 파는 거고 확신이 서면은 사는 거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더 이상 그 회사에 확신이 없다면은 파셔야겠죠.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음. 근데 그럼 그 확신은 어디서 오죠? 이 회사가 좋고 나쁨이거든요. 그러면 인제 다시 그분이 주식을 처음 사셨을 때 자기한테 했던 질문을 다시 지금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나쁜 회사냐? 이 회사는 나쁜 회사냐?' 그다음에 그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였나?' 왜냐면은 아직도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하실 확률이 높을 텐데 이거 만회하려고 막 신용 끌어쓰고 막 그럼 진짜 큰일 나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감당할 수 리스크를 크게 감당할 수 있으면은 많이 날려도 되면은 상단이 많이 열려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감당할 수 있다고 이게 진짜 감당할 수 있는 거랑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랑 엄청 이게
이 천지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당 불가능한데 착각해서 감당했다가 실제로 리스크를 딱 떠안으면은 인생 골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한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하루 동안 주식을 7.2억을 날린 분이 계십니다. 소름 돋죠, 여러분? 어떻게 주식을 7.2억을 날리지? 그날 그 분의 주식에 주가가 3%가 빠졌습니다. 와! 그 사람 주식을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 거죠? 240억 정도 갖고 있는 거죠. 미쳤죠? 슈퍼 개미 수준이 아니죠? 이분은 사실 코스닥 기업의 오너입니다. 오너. 제가 작년 12월에 만난 분인데 그때 방문을 하면서 FN 가이드도 읽고 이제 그 재무제표도 보고 주가도 보니까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의 회사였습니다. 700억 정도의 회사였고 FN 가이드 보니까 800억 정도의 회사였고 FN 가이드 보니까 대주주 지분이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이 240억 원어치가 있는 거죠. 그 밑에 자회사도 있어갖고 사실 더 가치는 많으실 거예요, 돈은요. 근데 이분은 그날 제가 방문한 날 주가가 3%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아무리 부자지만 주가가 7.2억이나 날라갔는데 막 괴로울까요? 내가 오늘 주가가 3% 날라갔어 막 이럴까요? 그러진 않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분은 워낙 돈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회사의 주식이 막 20% 30% 빠지면은 기업의 오너분들도 신경을 엄청 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가 방어 전략도 자사주를 이제 매입할 건지 그런 것도 전략을 세우시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왜 그러냐? 그 회사가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아니라 자기 회사잖아요. 그 회사를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 회사가 오늘 내일 하는 회사면은 많은 오너들은 생각보다 이거를 이 회사가 망하기 전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는 되게 안정적인 회사고 뭐 변동성도 거의 없는 회사여갖고 3% 빠진 거면 좀 많이 빠진 건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회사를 정말 잘 알면은 그게 솔직히 뭐 10% 빠지고 20% 빠져도 거기에 흔들림이 생각보다 덜 하겠죠. 근데 잘 안다는 거는 결국에 어떤 거를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죠? 자기 확신이겠죠. 확신이 견고하겠죠. 확신이 굳건하겠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때 설문조사를 해도 구독자의 50%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재테크고 경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주식을 지금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장이 꼬꾸라졌죠. 많은 분들이 괴로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는 주식은 회복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특히 그 진짜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 인생이 유한하고 한정적이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게 시간을 되돌리는 건데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주식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파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사는 것밖에. 그 다음에 그거 사고 파는 거는 그 순간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거가 다인데 내가 그 주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느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소중한 게 여러분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경이 쓰이겠죠. 저도 신경이 쓰니까 저는 주식 앱을 지우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하실 거면은 이렇게 차분히 앉아갖고 앞으로 이왕할 거라면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주식 투자해서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변동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삶의 모든 게 뺏겨 버리고 시간이 뺏겨 버리고 떨어졌을 때 정신적 피폐함을 못 견디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상상스퀘어라는 회사랑 더비라는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도 제도권 시장에 등록만 안 했지 기업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 뭐 우리가 야심차게 노린 프로덕트가 안 되거나 출판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어떨 때는 뭐가 잘 되면 주가가 오르고 있겠죠. 심지어 이거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기업 가치가 오르고 있어도 좋지도 않아요. 심지어 눈에 안 보이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주식 투자를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통찰을 검증해 보고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검증해 보고 그다음에 그 통찰이 오르면은 거기서 돈도 벌고 그다음에 만약에 손실이 나면은 거기서 나는 어떤 반성을 하고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최소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저는 기업을 하면서 이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런지 쪼끔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랑은 다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얘기를 쪼끔 더 깊게 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댓글 쓰신 분 앞이 창창하기 때문에 앞날이 정신 바짝 붙들어 매고 카카오랑 네이버의 확신을 잃었으면 파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홀드 하시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진짜 더 확신이 있으면 추가 매수하시는 거고 근데 절대 신용 매수 같은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더 진짜 그거를 소중하게 여겨서 밀도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의 뭐 마음을 챙겨 드릴 수도 있고 좋은 정보를 드릴 수도 있고 좋은 책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사연을 읽어 드릴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을 진심으로 챙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